마찬가지 우리 수익 금액 여기서는 우리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가로 1번에 사업 소득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개념. 네, 사업 소득의 개념 중요하거든요. 자,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내가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그거는 사업 소득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1년 전에요. 한번 그 언론에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런 데서 일부 이제 많이 판매하신 분들은 우리 세금 부과하겠다 국세청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내가 그냥 당근에서 이런 거 하나 팔았어요. 팔면 사업소득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내가 영리 목적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 거 그냥 팔아가지고 용돈벌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걸 이제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번개장터로 해가지고 폰을 막 몇백 대를 팔아 제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영리 계속 반복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득으로 봐서 세금 부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까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냥 올리면 누가 물건 사러 와서 돈 주고 간다. 이걸 알려드렸는데 아이씨 누가 이런 걸 하냐 하다가 어머니가 처음에 그릇 이런 걸 조금씩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재미가 들렸는지 집에 있는 걸 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컵, 뭐 안 쓰는 청소기, 뭐 냄비 다 팔다가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당근을 보다 보니까 집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요새 부동산도 당근으로 거래하는 거 아시죠? 집이 올라와서 사진을 보는데 되게 친숙해요. 네, 되게 친숙해서 들어가 보니 저희 집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팔다가 이 집으로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네, 물어보니까 빨리 이사 가고 싶어서 올려왔다. 이렇게 하시던데, 자, 물론 저희 어머니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긴 하셨지만 영리 목적은 아니었어요. 뭔가 마진을 붙여서 판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데 이거를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명품백, 명품 시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 오픈런이라고 해가지고 백화점 딱 문 열자마자 뛰어가가지고 사가지고요. 그거를 번개장터 이런 데에 파는 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몇 분 계신데 좀 구하기 힘든 제품들 이런 걸 사가지고 마진을 붙여 잘 팔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사업자 안 내더라도 사업소득은 내가 사업자 내는 거랑 관계는 없어요. 물론 사업자를 내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분들은 사업소득 언제 과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이제 기장도 하시고 직진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매출이 막 뭐 2억 3억 이렇게 나와요. 비싸니까. 뭐 가방 하나에 뭐 7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비싸니까. 그럼 그걸 산 사람들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보통은 사업자가 안 사고 일반 개인들이 사니까 뭐 비용이라는 게 사실 없죠. 네, 비용이라는 게 없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가 있었어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그랬죠. 그분 입장에서 가방 산 거 이런 거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죠. 가방 산 거 들어가죠. 우리 뭐 도소매 하시는 분처럼 가방 산 거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분은 카드 긁은 내역 이런 거 백화점에서 가방 산 거 이런 거 다 경비로 들어가고 판 거 마진 붙여서 판 거는 매출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업소득은 밑에 보시면은 1번부터 뭐 번호가 많죠. 그래서 이런 업종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592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리 사업소득의 기장 의무라고 해서 4번에 보시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이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해야 되기도 하고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안 해도 되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매출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에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사업소득의 기장이라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세금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수익금액, 필요경비를 나타내줄 거냐 하는 형식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걸 나타내줄 거냐. 근데 그 안에는
자, 내가 쓴 것, 번 것, 장부에다 기록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 복식후기라고 하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배웠던 차대변 가지고 우리 회계 원리에 맞게 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신고를 하는 방법이고요.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정말 간단해요. 번 것 얼마, 쓴 것 중에서 뭐 매출원가 얼마, 차량 유지비 얼마, 그냥 딱 금액만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편장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복식후기 하면 우리 보통 기장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간편장부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고 이건 좀 어렵게 돼 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요. 자, 복식후기에 따른 장부 우리 방가를 1번 보시면, 자, 장부는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선익 거래의 내용이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방가로 2번 보시면은 간편장부는 우리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숫자만 넣으면 돼요. 실제로 너 얼마 썼어? 얼마 썼어?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요. 자, 이번 간편장부에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증명서류는 완비하되 내가 쓴 증명서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 것과 번 것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나타낼 것이냐에 대한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방가로 3번에 복식후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 직전기 수익금액 표에 보시면 직전기 수익금액이라고 해가지고요. 업종별 그리고 매출별로 요 매출을 넘어가게 되면 복식으로 우리 장부를 해라.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간편장부로 해라. 그래서 요 정도 매출액 이하는 우리 세무사를 쓰거나 본인들이 복식으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우니 조금 봐주겠다,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나눠진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59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부를 해서 간편장부를 하든 복식장부를 하든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장부랑 별개로 추계라는 방법으로 세금을 대충 계산해서 너희 업종 같은 경우에 우리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쓴 게 한 70% 되는 것 같아. 70%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경비 쓴 거 말고 추계로 해가지고 한 70% 인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세금 신고하자 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편해요. 편한 반면에 불리한 경우도 있고요. 내가 실제로 쓴 거는 80%인데 근데 70%만 인정해 준다. 그러면은 나는 장부에서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내가 50%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추계로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인정해주게 되면 누가 장부하겠습니까? 네, 그냥 나는 뭐 세무서 줄 돈 고려하면 뭐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것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해놨어요. 596페이지. 우리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추계를 계산을 할 때요. 경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70%네.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50%네, 평균적으로 보니까. 요걸 경비율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경비율이 나오는구나. 네. 요걸 경비율이라 그러는데요. 요 앞에 우리 기준이라는 단어, 단순이라는 단어. 경비율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경비율이 굉장히 낮게 쳐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부 실제로 쓴 금액들을 또 조금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단순경비율은요, 말 그대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높은 율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매출액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기준경비율로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단순경비율로 해야 되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매출액에 따라서 장부를 하는 형태도 나눠놨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따라서 기준 경비율을 써야 되는 경우, 단순 경비율을 써야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실무상으로는 가끔 많이 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맞아요. 유재석, 우리 배우 유재석 있죠. 배우 유재석이 TV에 나와가지고 본인은 이렇게 장부 안 하고요. 장부 안 하고 이 기준 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한대요. 네. 왜냐면 기준 경비율로 하게 되면 사실 세금 굉장히 많아져요. 막 10% 이렇게밖에 인정 안 해주거든요. 경비를. 네. 10% 이렇게밖에 인정을 안 해줘. 굉장히 작아요. 근데도 이제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연예인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필요 경비 가지고 굉장히 태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누가 탈세했니, 뭐 했니? 왜냐면 연예인 분들은 이렇게 화장하고 메이크업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소품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경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촬영용 소품으로 샀는데, 이거 내가 그냥 친구만한테 두고 다니고, 네. 내가 오늘 촬영이 없는데 메이크업을 하러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무사가 세무신고 하다 보면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털면 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유재석 배우 같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털 게 없습니다. 세금 굉장히 많이 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